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다들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시장은 오랜만에 따뜻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 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어제 이제 12월 첫 거래일이었는데 굉장히 부진했어요. 초반에 1% 넘게 이제 상승하던 양시장이 둘 다 이제 하락 마감하는 이제 부진을 보이다 보니까 야, 진짜 시장에 대한 이제 비관론이 굉장히 좀 팽배했었는데 역시 주식 시장의 가장 강한 호재는 그냥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좀 느끼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김영민의 이제 시장 직설은 뭐 본의 아니게 조금 쓴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코스닥이 축구 리그냐. 오늘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코스닥 지수가 전 세계 주요국 지수들 중에서 연간 수익률이 꼴찌다. 네. 정말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 코스닥 시장에 정말 오명을 좀 뒤집어 쓴 이런 상황인데 거래소에서 이 코스닥 시장의 이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어떤 대책으로 1부 리그와 2부 리그를 나눠서 이제 코스닥 시장을 운영하겠다 이런 방안이 나왔어요. 우리 보통 이제 K리그가 축구 리그 보면 1부 리그, 2부 리그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좀 덜 우량한 종목은 2부 리그로 보내고 우량한 종목을 1부 리그로 보낸다. 이런 방안을 이제 구상을 했다라는 게 오늘 오전에 보도가 나왔는데요. 과연 이게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뭐 제가 굳이 답을 안 드려도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좀 잘 이해하실 거라고 좀 보는데 어쨌든 뭐 이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행히 오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 들어오는데 이제 반등의 논리는 그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대중국 규제, 반도체와 관련된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어찌 보면 마지막 이제 규제가 나왔죠. 규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지금 반등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이제 당선인의 보조금 정책이라든지 또 관세 정책, 보조금 폐지, 또 관세 폭탄 부과 이런 것들과 관련된 어떤 밑그림, 청사진이 어느 정도 다 공개가 됐다.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11월 달에 반영이 어느 정도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은 시장이 이제 자연스럽게 기술적인 이제 반등에 좀 나서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재는 선반영됐고 불확실성은 해소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시장이 코스피는 오늘 2,500포인트 회복 시도, 코스닥은 690 조금 더 가면 이제 2,500하고 호응할 수 있는 위치가 저는 700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700포인트에 대한 이제 회복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약간 이 고환율 구간에 좀 적응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4.2%까지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현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장 초반부터 굉장히 좀 강하게 연출이 좀 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나 방산 이런 이제 주요 수출 기업들의 투자 심리도 오늘 좀 회복되고 있다라는 게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가장 큰 호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부 리그, 2부 리그 나눈다라고 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코스닥 시장 쪽으로 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을지 현실적인 좀 대안을 좀 강구하는 게 옳지 않는가 뭐 이런 의견도 좀 덧붙여 드리면서 오늘 시장 직설 간단하게 좀 설명드렸습니다. 네, 악재 선반영으로 이제 반등할 남은 건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그중에서도 수급이 향하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오늘장 수급 특징주는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뭐 대장주, 코스닥 시장의 대장주 알테오젠을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오늘보다는 어제가 이제 좀 특징적인 흐름이었어요. 기관 외국인들이 거의 한 20만 주 가까이 저점 매수를 어제 선제적으로 좀 들어오면서 어제 우리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좀 이례적이었거든요. 기관 외국인들이 거의 2천억에 가까운 순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지수가 하락했죠. 그리고 어제 하락 종목이 1250개가 넘었어요. 코스닥 시장에서만. 기관 외국인들이 2천억이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도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게 의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저께 이제 매수 들어온 걸 곰곰이 좀 따져보면 업종 대표주들 시총 최상단에 있는 몇몇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좀 쏠려 있고 나머지 개별주들은 어제 다 주저앉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웠다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어제 기관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이제 알테오젠이 오늘 아침에 뭐 다이치 산큐 최근에 에너투 SC 이제 제형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 기술 이전이 있었잖아요. 그 기술 이전의 계약금 2천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280억 원 정도를 수령했다라는 게 이제 좀 발표가 좀 됐어요. 그게 이제 약간 좀 도화선이 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틀째 알테오젠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알테오젠 주가가 이제 급락하기 시작한 게 11월 15일부터인데 그 이래로 이틀 연속 상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급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음날 다시 주저앉고 주저앉았다가 다시 반등 들어왔다가 또 주저앉고 이런 식의 이제 패턴이 반복됐었는데 어저께 7% 오늘도 또 7% 이틀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30만 원대에 지금 확실하게 안착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기다리는 이제 조정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 빠지는 걸 이제 기다렸었던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30만 원 정도가 확실한 이제 단기 저점이 좀 되면서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좀 되고 있다. 알채오젠이 살아나니까 다른 제약바이오 업종도 전체적으로 같이 수급 심리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오늘 오전장 가장 큰 수급 특징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후장 수급 특징주도 함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요 종목을 한번 선정을 해봤어요. 실리콘투. 아니 엊그제 화장품 기업들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데이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냥 급락을 해버렸어요. 요즘에 뭐 화장품 업종만 그런 게 아니라 방산, 뭐 반도체, 화장품, 자동차 주요 수출주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어떤 리스크로 인해서 그 리스크가 너무 과도하게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좋은 데이터가 나오고 좋은 재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주가는 다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주요 수출주들 화장품, 반도체도 오늘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F-35 이슈 때문에 급락했던 방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두루두루 다 오늘 가격 만회가 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아까 불확실성의 해소 이미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리스크들이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점차 이제 해소되는 국면에서 수출주들을 중심으로 시장의 매수세가 강하게 지금 몰리고 있다라는 거. 가격이 워낙 단기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력을 보고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출주들이 상승하는 건 트럼프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이제 실리콘2를 꼽아드린 건 수출주의 대표격이잖아요. 또 가장 오늘 탄력적으로 거의 뭐 지금 13% 이상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탄력적으로 반등 나오는 수출주 실리콘2의 흐름을 오늘 그리고 내일 오전장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화장품주들이 수출 호재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실리콘2까지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편입 종목들 수익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퓨처캠이 10% 수익 중에 있습니다. 어제부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시 우상향 가능할까요? 네, 어제 이제 저점을 조금 확인하는 흐름들이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형성이 됐고 오늘은 제약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코스닥 지수가 지금 2%, 코스피가 지금 1.7%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사실은 오늘은 코스피 중대형주들보다도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훨씬 더 좀 탄력적으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퓨처캠 제가 이제 지난 11월 28일 날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그 자리 16,000원 정도 수준이 그래도 좀 저점 부근이었던 것 같아요. 15,000원까지 주가가 이제 빠졌었다가 반등이 들어오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날 이제 양봉 나오기 시작하는 딱 그 초입 국면에서 퓨처캠을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었거든요. 좀 흔들흔들하면서 이제 월선 이격 조정이 좀 있습니다만 아직도 거래도 상당히 좀 한산한 편이고 가격이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는 구간에서 악성 매물들이 이제 상당 부분 소진이 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탄력적인 이제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 레켄비가 지난 11월 말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급이었지만 시판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사선 진단제 특히나 알츠하이머 이제 진단하는 펫시티 진단제를 이제 개발을 좀 한 기업이고 최근에는 전립선암 신약 개발한 모멘텀으로 임상 이상 국내 임상 이상 이제 결과가 이제 공개가 좀 됐는데 고용량 투약의 결과도 역시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실하게 좀 입증을 했다라고 이제 분석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미국에서 이제 임상 이상을 진행했을 때 기술이전 내지는 빅파마의 협력 방사성 치료제 중에서는 가장 좀 주목받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거든요. 노바티스의 플리북트보다도 훨씬 더 좀 좋은 효능을 지금 임상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가치들을 감안하면 최근에 주가의 하락폭 자체가 굉장히 좀 과도했다라는 거예요.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다시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 반토막이 난 이유도 임상 결과가 공개되고 나서 지금 세론으로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추세가 사실은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한 2만 원 이상에서는 지지가 됐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한 번 더 밀리면서 이제 폭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낙폭 가대 구간이라고 보고 여전히 매수 기회다. 17,000원 구간에서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기업이고 단기 목표치는 추세 하단이 됐어야 할 위치 2만 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으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목표가는 2만 원 그대로 유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력적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스트소프트가 56% 수익 중에 있는데요. 최근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실히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는 AI 소프트웨어, AI 솔루션 기업들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스트소프트는 단기간에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과열 종목 지정돼 가지고 단일가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안 밀리고 5일선 위에서 딱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고가놀이를 하면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단일가 거래가 끝나고 나면 이스트소프트는 제가 3차 목표가까지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28,000원을 3차 목표가로 제시를 좀 해드렸었는데 그 자리까지 충분히 좀 튀어 올라갈 수 있다. 더불어서 코나 테크놀로지라든지 솔트룩스라든지 최근에 제가 공략 포인트를 좀 짚어드렸던 AI 솔루션 기업들도 대장주가 지금 단일가 거래되면서 좀 쉬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단기 조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루니 차트 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종목들이 한 번에 추세가 계속 뻗어나가지 않아요. 단기 급등 이후에 약간의 이런 이제 눌림목 조정 좀 거칠다 싶을 정도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눌림목 조정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다시 추세가 좀 살아나는 이런 반등 파동이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진행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트소프트 후발주로 움직이고 있는 뭐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셀바스 AI 이런 기업들이 단기 차익 실현 매물들을 이제 소화하고 나면 전고점을 아주 쉽게 좀 뛰어넘는 강한 반등 흐름이 지금 진행이 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과 그리고 주요 수출 기업들이 강하게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또 연속적으로 반등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최근에 이제 수급 흐름이 가장 강했던 게 또 AI 소프트웨어 쪽이기 때문에 이쪽은 이미 2, 3일 정도의 단기 차익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전개가 좀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약바이오나 반도체 같은 주도 업종이 움직일 때는 이쪽이 좀 쉬고 주도 업종이 오히려 쉴 때는 AI 솔루션 기업들이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좀 잘 조율하시면서 쉬어가고 있는 구간에 루닛도 저는 단기 눌림목 6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솔트룩스나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딱 지금 5일선 아래로 살짝 좀 누르면서 이격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스트소프트까지 잘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올해가 끝나기 전에 눈여겨볼 종목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약바이오 종목을 오늘 또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23,250원 현재가로 올릭스라는 기업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한 10시 반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한 4, 5% 정도 올라가다가 11시 요 즈음 돼서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다 오늘 장중 고점 상단을 다 뚫고 지금 시세가 강하게 좀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로노이도 오늘 거의 13% 정도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14% 지금 오르고 있네요. 보로노이도 지금 14% 정도 올라가고 있고 알테오젠, 뭐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다 6%, 7% 이상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코스피는 반도체 업종도 사고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고 있고 전력 인프라 이쪽도 넓게 보면 수출주잖아요. 전력 인프라 사고 있죠. 방산 사고 있고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런 화장품 업종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지금 수급이 금융업종, KB금융, 신한주주도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업종으로 지금 수급이 다 확산되어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은 지금 바스켓 매수가 제약바이오 업종 쪽으로 가장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별로 강하게 못 움직이죠. 유한양행, 셀트리온 상승은 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주 강하게 급등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코스닥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약바이오 종목들 보면 보로노이가 14%, 뭐 올릭스가 지금 10% 넘게 올라가고 있고 알테오젠 7% 이런 식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이 지금 코스닥 지수를 견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대장주들이 이렇게 이제 강하게 바닥을 치고 올라가면 이런 이제 중소형주들도 동반해서 이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또 탄력적인 이제 상승을 한번 만들어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올릭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올릭스는 이제 RNA 기반 이제 핵산 치료제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세계 3대 핵산 치료제로 이제 꼽힐 정도로 글로벌 기술 이전과 관련된 레퍼런스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파이프라인이라든지 플랫폼 기술에 대한
대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비대용토 치료제, 또 남성형 탈모 치료제, 거기다가 이제 노인성 황반변성 치료제, 그다음에 이제 간질환 치료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내시라고 하죠.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까지 파이프라인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긍정적인 임상 결과와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사실 뭐 펩트론도 경험을 해봤고 알테오젠도 아직 이제 자본 조달에 대한 밑그림이 정확하게 아직 공개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유증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있는데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고 올해 하반기와 내년 초에 오히려 이제 한 100억 원 이상 마일스톤이 또 유입될 게 있기 때문에 기술 이전을 해놓은 기업들이 이제 마일스톤을 이제 받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일스톤이 이제 임상의 단계가 이렇게 진척될 때마다 혹은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처럼 이렇게 성공에 대한 이제 마일스톤을 이제 받는 알테오젠 유한양행은 3상 성공에 대한 이제 마일스톤을 이제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단계에 이제 접어들면서 실제로 품목 허가를 받아서 매출이 나오지 않더라도 현금 흐름이 유입되는 그런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중소형주들 중에서 올릭스도 그런 이제 비슷한 궤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 종목도 10월 달에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 랠리를 펼칠 때 단기적으로 한번 급등이 나왔었다가 역시나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가 넘게 이제 조정을 받은 상태였어요. 이미 11월 중순부터 바닥치고 이제 반등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지금 올릭스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 추세가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장대 양봉 만들면서 확실하게 바닥을 좀 털어내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공략하기에는 괜찮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19,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탄력적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올릭스 목표가 27,000원, 손절가 1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네. 종목일까요? AI 관련된 종목도 오늘 제가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 좀 설명드렸는데 이게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 기업들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데이터 센터 관련주 하나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73,500원 현재가로 KINX라는 기업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도 AI 관련된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주당 가격이 막 7만 원이 넘어가니까 이게 되게 무거운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무거운 기업이 아니라 시총이 한 3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소형주예요. 그냥 주당 가격만 좀 비쌀 뿐인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회사 담당자분이 좀 보고 계시다면 이런 기업이야말로 액면 분할을 해야 돼요. 시가총액에 비해서 주당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유통 주식 수가 많지 않아서 거래량이 하루에 뭐 한 2만 개, 3만 개 많이 나올 때 겨우 한 10만 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이야말로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유통 주식 수를 좀 늘려서 거래를 조금 활발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주당 가격이 이제 비싸지만 시총은 한 3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중소형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요 회사를 제가 왜 이제 AI 관련된 기업으로 말씀드리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생성형 AI를 이제 구동을 하고 싶고 모든 서비스에다가 AI를 이제 접목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어떤 기업의 전산실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 예전에는 기업 내부적으로 이 전산실을 다 독자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전산실을 외부에 뒀을 때 약간 이제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전부 이제 전산실 같은 거 데이터 센터를 다 내재화시키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비용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걸 다 외부로 이제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AI와 관련된 이제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생성형 AI를 이제 접목하기 위해서 내가 자체적으로 이 생성형 AI를 구동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한다. 하루에 수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걸 혼자서 감당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투자를 해서 요거를 분할로 쪼개가지고 임대를 해주거든요. 그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가 바로 KINX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현재 지금 과천을 포함해서 주요 지역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제 만들어 놓고 있고요. 특히 가장 최근에 과천에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2,000에서 2,500렉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서 많은 기업들한테 지금 임대를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현재는 이제 입주 계약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서 한 50에서 60% 정도 이제 입주가 이제 된 상태고, 요걸 이제 내년까지 거의 이제 80% 이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목표를 좀 세우고 있어요. 오늘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AI 산업에 대한 이제 인프라를 확보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KINX도 역시나 가장 대표적인 또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주목을 해보면서 얘도 이제 뭐 AI 관련된 이제 테마에서 한번 주목을 좀 받을 그럴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86,000원, 손절가는 66,000원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AI 관련해서 KINX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12월에
마지막까지 영민한 투자와 함께 보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뒤에 투자해놓은 시간이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